네, 8월 21일 화요일 아주 이브닝의 오수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속고발제도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 등 대기업 갑질과 관련한 사건의 전속 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자진 신고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형벌 감면 근거 규정 등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년 만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청년 공제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가 있습니다. 청년 공제란 중소기업에 들어가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12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보태서 총 1,6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 2년형 이외에 3년형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3년 동안 매월 16만 5천 원씩 600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2년형이든 3년형이든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은산분리 말 그대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은행법을 살펴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까지만 가질 수 있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서 자신들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왜 은산분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IT 기술과 핀테크가 발전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기업이 핀테크 발전 등에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4%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법안을 2016년부터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하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이네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아주모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